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대 코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도산공원 사거리에 있는 현대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느낄 수 있는 점은 이 램프의 크기가 굉장히 얇다는 점인데, 이것이 헤드램프가 아니라 이제 주간주행 등이 위로 올라오고, 헤드램프는 이제 밑으로 내려간 형상을 하고 있죠. 예전부터 이렇게 헤드램프를 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뭐 디자이너의 욕심은 많았었지만은 그렇게 되질 못했었죠. 왜냐하면은 헤드램프에 어느 정도 반사판의 크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적당 크기 이하로 이것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구현되지 못했는데, LED 주간 주행등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런 디자인적인 시도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지프의 체로키라든지 아니면은 시티로행의 뭐 칵투스 뭐 그런 모델들에서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데, 현대도 이것을 이번에 적용을 했네요.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이 이제 램프로 메인 램프로 보여야 되고, 얇은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 램프로 보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마치 헤드라이트가 이제 메인인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디자인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디자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자동차도 지금 여기가 이제 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메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것은 최대한 헤드램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 있는 렌즈가 어떤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던 그런 헤드램프의 만약에 형상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눈이고 이것이 눈썹처럼 보이게 되면은 이 디자인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헤드램프를 최대한 마치 예전에 있던 안개등 그런 것처럼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 동그란 렌즈가 만약에 이렇게 눈처럼 위로 달려 있다거나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눈의 시선의 초점이 양쪽이 이렇게 맞게 돼 있다면은 이것이 또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위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이 그릴하고 같이 옆으로 가 있다면은 또 그런 착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이 렌즈도 최대한 바깥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눈의 초점이 안 맞는 사시처럼 바깥으로 최대한 빼가지고, 이것은 아래에 있는 구성품이고 이것이 이제 메인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쪽에도 있지만 위에 이제 얇은 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마치 이 얇은 램프에 얇은 그릴이 연결돼 있다, 이것이 상부에 있는 메인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뭐 이런 디자인 언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지금 이 위에 있는 이건 막혀 있습니다. 지금 실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막혀 있고 밑에가 이제 뚫려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 위치가 이제 안개등 위치였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제 감으로써 이제 진짜 안개등은 이제 여기 갈 자리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간주행등 쪽은 굉장히 날렵하고, 그 다음에 아주 당돌한 인상을 전달해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에 여러 발의 LED가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 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벌브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아마 방향 지시등의 어떤 반사나 시인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이드 쪽에 보면은 이제 클래딩 파츠라고 하죠. 이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물질 등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앞에까지 침범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옆쪽하고 뒤쪽, 가운데 쪽,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면 분할도 굉장히 많고, 뭐 어떤 면의 꺾임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매끈하게 떨어지는 디자인, 뭐 선이 깔끔한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께는 약간 방향성이 다르다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차는 B 세그먼트의 이제 작은 차에 속하는 크기인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차의 실루엣을 보자면은 약간 이렇게
오동통하게 짜리몽땅하게 이제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그런 단점들을 최대한 탈피해서 날렵하고 큰 차들에서 사용하는 그 라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법들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톤, 이제 루프 컬러를 다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단절을 시켜가지고 끊어놨다거나, 아니면은 이 바디 컬러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루프 색상, 그리고 이 밑에는 클래딩 파츠의 이제 색상, 이런 것들을 3단으로 분할을 해놓음으로써 가운데 들어가는 이제 바디 컬러면이 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약간 오동통하고 짜리먹당하고 작은 차가 그렇게 작아 보이지가 않고 적당한 비례감을 가지고 이 큰 차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균형적인 비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낸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필러 부분이 굉장히 이 코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렵하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전진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높이가 실제 창문의 높이는 여기지만 이 C필러의 높이를 여기로 맞추어 놓음으로써 높아 보이고 껑충해 보이지 않게끔, 마치 디자인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제 그 C필러의 이제 두께는 이 정도 되겠지만은 이쪽에 또 클래딩 파츠와 같은 소재의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긴 파츠를 더 심어줌으로써 이것의 C필러의 폭을 더 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C필러가 이렇게나 두꺼운 건 같지는 않고요. 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은 실제 이 바디 칼라의 면만큼의 C필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쪽은 이제 유리로 덮어야 되고 더 볼록하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쪽이 이제 면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넓어지는 면이 둔탁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다른 파츠를 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다른 파츠에는 역시 공기의 흐름이 이쪽에 끊겨가지고 이제 와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와류가 차를 잡아 당기는 그런 안 좋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소용돌이 볼텍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돌기들이 나와 있어서 기능적인 역할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딩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역시 이 코너에서 변화무쌍한 많은 라인들이 보이는데, 이 파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다가 아치를 그리다가 이쪽에서 끊기고 또 다른 아치, 이렇게 꺾여 있는 또 다른 아치와 두 겹으로 만나게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역시 이쪽에서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빼먹지 않고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뒷바퀴에 튀어가지고 이 클래딩 파츠가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이제 흙탕물이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쪽을 또 돌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돌출된 면이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이쪽 뒤쪽 면에 그 흙탕물이 많이 튀겨서 묻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5 45 시리즈 18인치 휠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두 겹으로 스포크 두 개짜리로 합쳐져 있는데, 이쪽 한쪽에만 밝은 색으로 깎아 놓음으로써 굉장히 스포티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잘 연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연결성을 가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앞뒤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뒤쪽에도 역시 그 앞에 그 LED 주간 주행등이 얇게 들어갔던 것처럼 테일램프도 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요소들 이제 방향지시등이라든지 후진등 같은 부분을 그 앞쪽에 헤드램프가 들어갔던 것과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뒤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튀어나옴으로써 트렁크의 이 파팅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것을 열었을 때 짐을 싣고 내릴 때 이쪽이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는 실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기점으로 이렇게 열리는 부분, 개구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램프류 같은 것들이 LED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럽고 뭐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트렁크 공간도 적당한 것 같고 한 가지 뭐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보통 이쪽 고무 몰딩 바깥쪽에는 바로 이 범퍼 부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쪽이 뭐 손상이 잘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클래딩 파트 이쪽 테일램프 이쪽에 있던 그 클래딩 파츠가 안쪽으로도 더 연장이 돼가지고 이 가운데까지 이렇게 해서 저 끝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쪽이 이제 짐을 싣고 내릴 때 여기 이제 걸리적거리거나 만약에 범퍼의 도색이 긁힐 수 있는 것을 방지해 주는 아마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이 트렁크 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공간이 이렇게 열려 가지고 이 안쪽에도 무슨 걸레나 자주 안 쓰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아래에도 이제 또 공간이 이제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 예전에 있던 차들은 이 판이 그 무거운 것을 실으면 막 쉽게 주저앉거나 앉았던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판뜨기가 두께도 두꺼울 뿐더러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절대 뭐 구부러지거나 주저앉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실제로 만져봤을 때. 여기 써있기는 하네요. 그 최대 맥스 로드가 60kg을 받칠 수 있는 이제 판이라는 거죠. 이 클래딩 파츠에서도 사이드 쪽에는 특별히 그 투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순하지 않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주름 같은 것들도 이 차의 성격과 맞게 많은 면 분할들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순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 쪽에 있는 그 리피터도 기존에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짧고 앙증맞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한 발, 이쪽에 이제 뒤쪽을 바라보는 쪽에 이제 한 발에서 두 발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전에 보지 못하던 디자인인 것 같네요. 문을 열고 닫는 느낌이 예전의 차들에 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절도 있게 닫히고 열릴 때도 특별한 뭐 걸리적거림 없이 쉽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 밖에서 굉장히 많은 면 분할과 복잡한 면들을 보여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단촐하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 수평적인 라인이나 수직적인 라인을 뭐 강조했다기보다는 이런 아기자기한 디테일들을 많이 집어넣은 전체적인 실루엣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씩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실내도. 이 스티어링 휠, 현대에서 그 자주 사용하는 휠이죠. 뭐 아이소티에도 들어갔던 것 같고 아이오닉에도 들어갔던 것 같은 그 스티어링 휠인데, 이 디자인이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여러 차종에 만약에 돌려가면서 쓰려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약간 아쉬움이 남기도 해요. 뭐 모양이 좋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요즘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위에서 봤을 때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들어갔다가 약간 튀어나온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뭐 약간 파가지고 쑥 들어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이 핸들 잡는 면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거나, 그런 약간의 뭐 주름이나 디테일 정도만 더 추가했더라면 더 좋은 그 매력적인 스티어링 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밑에 있는 그 금속 부분에, 금속은 아니지만 이제 도색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에는 그 컴바이너 타입의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은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반사판에만 여기서 아마 저 내용물이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초점을 바꿔볼게요. 0km 저기 나오죠.
여기서는 하여튼 운전석에서 볼 때 아마 보이지 싶은데 여기서는 아마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창에다가 반사를 시키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 유리의 앞쪽하고 뒤쪽하고 잔상이 이제 상이 두 개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컴바이너를 설치해 가지고 좀 더 저렴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HUD를 사용했는데 특별히 시야에서 봤을 때 뭐 운전에 방해가 된다거나 이 컴바이너가 방해가 된다거나 이제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자, 이것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볼 텐데요. 이렇게 유리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셔터가 닫히게 됨으로써 뭐 이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그 컴바이너에 묻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켤 때도 셔터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이너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계기판의 디자인도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대가 가장 잘 사용하는 컬러인 블루 컬러가 테두리에 이제 박혀 있는데 테두리가 특징적으로 굉장히 얇게 섬세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란색을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이 얇게 들어감으로써 절대 이것이 유치하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바늘 침도 역시 화이트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를 나타내는 곱하기 1000rpm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킬로미터 H 이 부분도 이 테두리에 같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각 디자인이라서 센스 있게 잘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가운데 저 정보 표시창에는 지금 속도계가 보이는데 역시나 이것들은 그 여러 가지로 뭐 주행 정보라든가 누적 정보, 뭐 연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방향계, 그 다음에 뭐 타이어 공기압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들은 무언가를 조작시킬 때는 그 조작시키는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인지를 표시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오프, 오토, 라이트에다 손을 갖다 대면은 이제 어떤 것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지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기어 포지션을 만약에 바꿀 때 PRMD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팝업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온도 같은 것도 상시적으로 저 밑에 나와 있어서 다른 화면을 바꾸더라도 밑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좋고요. 자, 이런 그 B 세그먼트의 그 차량의 이런 부품들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성형을 해가지고 단조롭고 소재도 좀 이렇게 싸구려틱한 그런 소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은색으로 아예 그냥 다른 파츠를 예리한 파츠를 하나 집어넣어서 거의 마치 고급차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살렸다는 게 또 한번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냥 통짜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작동하는 느낌들은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고 뭐 일반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이런 돌리는 느낌은 괜찮네요. 딱딱 뻑뻑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위에도 이제 파츠를 따로 해가지고 띠를 하나 둘렀다는 것이 결코 이 차가 단순히 그 작은 차는 곧 싼 차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약간 이런 것들을 신경 씀으로써 가치 있는 자동차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크기가 결코 작아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돌출형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쓰기 굉장히 편하고 버튼들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 누르는 느낌이라든가 전반적인 뭐 디자인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풍구에는 이렇게 띠를 둘러 가지고 포인트를 줘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묶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제 공조 장치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의 실내에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이제 느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연결된 디자인, 다이얼까지 싸잡아 가지고 블랙으로 해서 이쪽 표시되는 표시창이 블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감싸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뭐
굳이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표시창하고 옆에 이제 다이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다이얼 주변에는 하이 글로시로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창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끔한 창이 아니고 약간 플라스틱 사출면, 하여튼 플라스틱 면이 보이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왕이면은 여기에 이제 이 테두리의 디자인을 연결한 만큼 재료도 좀 같이 맞춰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디자인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디자인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것만 좀 잘 연결했더라면은 디자인이 한 몇 배는 값어치 있어 보였을 텐데 말이죠. 그 대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공조장치에 모드에 뭐 이제 어느 쪽을 이제 해주는가, 사람 모양, 저 그래픽도 굉장히 굵직하게 절대 작거나 얇아 보이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래 그 온도를 뭐 설정을 해가지고 뭐 숫자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풍량 나오는 부분 아주 간결하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주행 중에 빨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힐끔 봤을 때 잘 보이게끔 그렇게 그래픽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재질만 좋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수납 공간을 한번 보자면은 첫 번째로 그 무선 충전 휴대폰을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저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큰 전화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포트들이 있고 그 위에 또 살짝 이렇게 윗부분에 꽤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네요. 그래서 전화기랑 지갑을 가지고 탔을 때 전화기는 이쪽에 놓고 지갑은 여기다가 놓고 뭐 키랑 전화기를 같이 놔도 되겠네요. 수납 공간이 상당히 센스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어 노브 같은 부분에도 이런 자동차들이 워낙에 그 저가형 소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손에 닿는 부분들까지 저가형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서운할 거예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손에 잡는 기어 노브는 굉장히 위차들 그 부럽지 않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사용된 가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의 느낌이라든가 이 누르는 부분에 이런 부분들 이제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여기하고는 이게 금속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금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느낌부터가 벌써 괜찮은데 이게 뭐 아마 100% 금속일 겁니다. 이걸 만약에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든 거고요. 금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도 심지어 이제 뭐 사이드 브레이크 이 부분에도 끝에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왠지 금속인 것 같은데 하여튼 손에 잡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재감이 좋아요. 뭐 스티어링 휠에 가죽이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매일 잡는 소재들을 결코 서운하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런 점이 좀 이 코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플라스틱의 이 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플라스틱 위에다가 이제 어설프게 가죽의 면처럼 뭐 이렇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플라스틱 고유의 플라스틱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육각형 패턴이죠. 지금 보면은 육각형인데 꺾여가지고 위쪽은 밝고 밑쪽은 어둡게 이렇게 돼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거를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씀으로써 어설픈 가죽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플라스틱인데 고급 플라스틱이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언어를 풀어가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구현해내고 있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무늬의 도트면까지는 좋은데 이걸 아마 조금만 더 무광 처리를 할 수 있었으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이제 송풍구를 보고 있는데 송풍구에서도 약간 특징이 있는 것이 예전에 그 현대기아차의 그 저가형 라인에서는 가운데 있는 이 송풍구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없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였죠. 이제 방향 조절만 되고. 그런데 이 코나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갔을 때 닫히는 것이다 라는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이쪽으로 하면 딸깍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딸깍 하고 되는데, 이렇게 딸깍 되게 되면은 이 송풍구가 막혀서 바람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에는 뭐 이제 옛날부터 소형차라고 해도 바람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이쪽에도 똑같은 디자인 언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쪽으로 당겼을 때 이제 딸깍하면서 이제 막히게 되어 있는데, 막히게 되면 저 안에 이제 작동되는 게 지금 아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아예 옆으로 탁 제껴지면서 송풍의 이제 바람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그 날개들이 아예 그냥 닫혀버리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바람을 막는 구조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어 노브의 조작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누르는 느낌, 금속을 누르는 느낌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절도가 있고, 옆으로 당겨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할 때도 절도 있고 돌아오는 탄성이 적당하면서 아주 탱탱하게 잘 돌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컵홀더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와 컵홀더 사이에는 어떤 카드들을 끼울 수 있는 그런 홀더들이, 홈이 파져 있어 가지고 뭐 주차 카드라든가 어떤 카드를, 신용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관하기에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센터 콘솔 부분, 이 뒷부분에도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특징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 안전벨트의 클립 있잖아요. 이렇게 잠그는 클립에 달그락거리는 이제 소음이 나지 않도록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직포 같은 것을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덧대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차가 국산차 중에 있었나요? 이런 거를 뭐 특별히 뭐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덧붙인 거예요. 이게 덧붙인 건데, 요런 거 하나 정도 덧붙여줌으로써 딸그락거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칭찬해 줄만 합니다. 이게 이제 거기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열었을 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그 뒤쪽에 이쪽에 그 밑에 이제 밑에 박히는 부분, 이쪽에도 달려 있어요. 보이시죠? 이쪽에도 그 부직포 같은 게 달려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땅땅땅땅 쳤을 때 소리가 나지 않게끔 이렇게 부직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런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제네시스 이후로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사다리꼴이 위에서 밑으로 넓어지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좁아지는 사다리꼴 형태의 룸미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신형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제네시스 거를 썼을라나 잘 모르겠는데, 요즘 자동차들이 저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뒷창이 굉장히 이렇게 뒤로 누워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 창의 형태가 위가 넓고 밑이 좁아지는 그런 식으로 뷰가 보이게 되는데, 옛날 차들은 창이 바짝 서 있었기 때문에 위가 좁고 밑이 넓어지는 형태로 뒷창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룸미러의 형상도 뒷창의 모양을 따라가지고 밑으로 넓어지는 사다리꼴 형태를 사용했었는데, 이 코나의 이 모양이 제가 보기에 요즘 자동차들의 그 룸미러의 모양이 이것이 적합하다, 이것이 맞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뒷창만 보이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줄여줌으로써 앞을 더 볼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기로 한 디자인팀의 결정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헤드라이너의 재질은 그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던 이 저가형 차량들의 이 부직포 모양, 부직포 같은 걸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소재가 싸 보이고 고급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소재라서 이런 거를 좀 단가를 많이 절약을 하면서도 이거보다는 좀 좋게 하는 그런 소재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천장에 굉장히 넓은 면에 이 재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개선하면은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저는 그 키가 174, 한국인 남자의 평균 신장인데, 제가 장거리를 갈 때, 편안하도록 앞좌석을 맞춰놨고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레그룸은 한 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앉았을 때 뭐 그렇게 막 모닝에 탔을 때처럼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를 타고도 뭐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등받이가 뭐 기울기도 괜찮고 공간이 괜찮은데, 이 끝나는 선이 사람의 어깨보다 좀 낮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장거리를 갈 때는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헤드레스트는 물론 높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등받이의 높이가 생각보다 사람 키보다 그렇게 푹 감싸주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뒷좌석을 폴딩 시켜놨는데, 폴딩 시켜놨을 때는 요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폴딩을 이제 요즘에 그 자동차들이 시켰을 때, 이 뒷좌석에 그 등받이 부분하고, 이 트렁크 적재 공간하고 만나는 부분이 단차가 생기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잠깐 뭐 낚시 같은 걸 갔을 때 누워서 쉰다거나 할 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단차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뭐 앉을 수도 없겠고. 근데 이 코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거의 평행하게 뭐 단차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저 부분이 그 완전히 수평으로 눕혀지는 건 아니라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떠 있습니다. 위쪽으로 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하고 단차가 없다는 점. 저가형 옵션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고가형 옵션에 갈수록 이 뒷좌석 암레스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쿠션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컵홀더 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장거리를 갈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넣고 빼는 느낌도 여기서부터 딸칵 하고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느낌들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 다양한 차량의 그 컬러들과 함께 그 인테리어 소재 컬러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에시드 옐로우라는 색상인데, 이런 것도 굉장히 발랄하면서 상큼한 색상이라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펄감이 있는 색상들, 예를 들어서 세라믹 블루라든가, 아니면은 뭐 무채색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이크 실버, 그 다음에 벨벳 듄이라는 색상인데, 이런 색상들도 약간 뭐랄까요, 그 메탈릭한 그런 감이 살아나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오히려 단색 계열의 뭐 이제 저런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일반 옛날에 있던 그런 페인트 느낌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틸 블루의 이제 컬러 패키지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차분하게 블루 톤을 띠면서도 차분한 색의 블루라서 괜찮은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보색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런 색상이 옐로우인데 채도가 낮은 옐로우 이런 거 들어가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블랙 모노톤이고요. 오렌지도 색감이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틸 블루라는 이 색상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B세그먼트 시장의 코나 현대가 이제 약간 뒤늦게 뛰어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거의 뭐 이 시장은 이제 티볼리가 독주를 하고 있었죠. 이 시장에 이제 코나가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기대가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티볼리하고 디자인적인 언어가 겹치지는 않아요. 티볼리는 좀 더 클린 바디를 지향하는 깨끗한 디자인, 이쪽 코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아기자기하고 좀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 어떻게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테리어라든가 아니면 각각의 부품들의 그런 디테일이나 디자인들은 역시나 그 현대차가 약간 한 수 위의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뭐 감안했을 때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이제 코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